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쓰레기 진화소를 열게 되었어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쓰레기 박사입니다. 저희 소울환경 영화제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홍수열 소장님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고 네네. 해서 질문을 많이 달았어요. 네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골라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장님 질문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닐 포장재에 붙어있는 쓰레기들을 잘라내어 비닐과 폐기물을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크기가 작아진 비닐류들은 지금처럼 비닐로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너무 작은 비닐류는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닐류는 비닐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음식물로 오염되어 있거나 PVC 재질로 된 비닐봉투만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지 않으면 되고요. 종이 라벨이 비닐봉투에 붙어 있는 경우에 이제 종이 라벨을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태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종이 라벨이 재활용을 방해하는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종이 라벨을 뗄 필요는 없습니다. 스티커나 접착제가 붙어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분류 과정에서 폐기물로 분류되거나 공정 과정에서 많은 유해물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들도 재활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이제 라벨이 붙어 있고 그 라벨에는 이제 접착제가 붙어 있죠.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용기의 재활용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더라도 용기의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물과 반응해서 잘 떨어지도록 한다면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은 물에 뜨고 페트병을 가라앉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에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트병과 라벨이 같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벨은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P나 PP 같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만약에 병의 재질과 라벨의 재질이 동일하면 접착제가 붙어 있는 상태로 같이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붙어 있는 라벨이 플라스틱 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쓰레기들은 몇 % 정도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나요?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지나요? 전 세계 평균으로 보게 되면 14% 정도가 물질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나온 폐기물 통계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약 25% 내외 정도가 물질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년 8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5% 내외 정도가 물질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은 그보다 한 등급이 낮은 좀 더 저부가 가치로 재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운사이클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건축용 자재 이런 것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이 플라스틱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냉동 아이스팩은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아이스팩 내용물에 고흡수성 폴리머가 미세 플라스틱 물질로 알고 있는데 소각될 때 유해 물질이 나오진 않을까요? 아이스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아이스팩이 있고 친환경 아이스팩이 있죠. 일반 아이스팩 안에는 젤 형태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흡수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통째로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아이스팩은 안에 일반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릴 때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하수구로 배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 포장지는 안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어요. 따라서 종이로 배출하시면 안 되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친환경 아이스팩도 결국에는 완벽하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포장재는 어쨌든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스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질 자체가 친환경적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회용이냐 재사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미사 플라스틱이 이슈화된 이후로 스크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스크럽제는 어떻게 폐기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화장품을 다 사용해서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불가피하게 내용물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용물은 덜어내어서 종이로 싼 다음에 종량제 봉투로 버리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세척을 한 다음에 분리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사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심지어 지난 선거 때는 엄청난 양의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였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감염병을 피해서 일회용품 가득한 삶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일회용품이 확산되게 된 계기는 위생과 편리함입니다.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일회용품의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긴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전환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인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점점 증가해서 이제 환경 영화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네. 되게 많았는데요.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 그런 같이 간다라는 내용이 되게 인상 깊게 들리네요. 예.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이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도 이미 저희의 소비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은 필수 불가결한 재료가 된 것 같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조기업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소비자들은 기업과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촉구해야 현재로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은 재검토를 해야 돼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재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생산과 유통업체들에게 좀 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그렇게 절감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달라. 왜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렇게 더 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행동 없이는 생산자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바구니를 들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역시 소장님 명불허전이십니다.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멋지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쓰레기 진단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변화된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